시작하겠습니다. 곱셈공식의 변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에 곱셈공식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있는 곱셈공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합과 곱, 내지는 차와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차와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맨 처음 앞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합에서 A, B를 몇 번 빼야 돼?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면 가운데 뭐 생기지? 2AB 생기지. 맞아요. 몇 번 빼줘야지? 2번 빼주면 돼요. 그런데 차의 제곱이었으면 가운데 뭐 생기니까? 빼기 2AB 생기지. 2번 더해주면 됩니다. 2AB 2번 더해주면 돼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두 번째도 나타나 있고 뭐 세 번째도 나타나 있는데 세 번째도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어떻게 변형시킬까에 관련돼서 앞에 곱셈공식에서 이미 이렇게 배웠어요. A 더하기 B랑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될 수 있어 가 되는데 얘를 쓰면 안 돼. 자주 등장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 할 줄 알면 좋은데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좋은 점 많아요. 좋은 점 많은데 대부분 여기 지금 A와 B를 전 알파, 베타로 고쳤었잖아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의 형태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형태라면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빼기 4, x 더하기 3은 0이다.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인수분해 x 빼기 1, x 빼기 3이면 됩니다. 1과 3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x 빼기 1, x 빼기 3이라고 인수분해 된다는 건 x가 1이라는 근과 3이라는 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 1과 3이 근이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곱하고요.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써주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아까처럼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었으면 따로 또 계산을 해줘야 돼. 계산을 따로 또 해줘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빼기 뭐 3알파 베타랄지 또 한 번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한다. 근데 지금 여기 안 써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내신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정도의 수준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 올라갔거든. 자, 만약에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어떤 형태다. 심지어 덧셈은 얼마고 곱셈은 얼마다. 알파와 베타의 값 자체는 모르겠어. 알파와 베타의 값 자체는 몰라. 하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의 곱의 형태의 값은 주어져 있어.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졸립냐? 이거 어떻게 돼요? 형주야, 이거 어떻게 돼? 아, 보고 말하면 어떡해.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몇 제곱? 제곱?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빼기 3 맞아요? 3이야? 3이야? 어? 3 아닐 텐데.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된다고 말했잖아.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냥 알파 베타예요? 뭐예요? 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나온다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 나왔는데 그제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려고 할 수는 없어요. 내신 시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 하나 풀고 다른 문제 안 풀 거 아니면 외워야 돼요.
여기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고. 내신에서 나온다니까. 7제곱에 관련된 형태 나온다. 넣어놨죠? 넣어놨어요. 이거는 지금 저기 없는 것 뿐이야. 얘네들이 안 썼을 뿐이고, 이거 외워야 돼. 내신에 나온다고. 외우셔야 돼요. 일단 문제 몇 개 풀고요. 개념원리 익히긴 지워요. 안 풉니다. 자, 필수에서 7번 볼게요. 필수에서 7번 보시면 덧셈이 2고요.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14라고 주어졌을 때 x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x 더하기 y가 2라고 주어졌대요. 그리고 다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얼마? 얼마? 보고 읽어라 빨리. 얼마냐? 14죠? 14인 상황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야? 라고 물어봤지. 맞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돼요. x 더하기 y 하고요. x제곱 더하기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얘를 이용해도 돼요. 얘를 이용이 됩니다. 근데 얘를 이용이 되고요. xy 값을 일단 구하긴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식을 변형시키는 게 더 빨라. 아까도 말했지만 인수분해하는 형태보다는 이 식을 변형시킵니다. x 더하기 y의 몇 제곱? 변형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들어가는 거예요. 세제곱 들어가고요. 빼기 3 xy x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근데 얼마지? 얼마로 나왔어? x 더하기 y 2로 나왔지. 2의 세제곱 얼마예요? 8 빼기 2, 3은 6xy xy의 값을 구해줘야 돼. 얘가 14야. 그러니까 얘 6xy 넘기고요. 14 넘기면 8에서 14 뺀다고 쳐. 얼마야? 8에서 14 빼요. 얼마? 네, 빼기 6은 6xy죠. 얘 2항이어야 되니까 6xy. 그럼 xy 얼마예요? 1이 빼기 1이죠. 빼기 1이죠. 자, 다시 나 지금 왜 굳이 이렇게 고쳐서 풀어냈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합과 곱 내지는 차와 곱을 이용해서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합과 곱 내지는 차와 곱을 이용해야 해. 반드시 그런 거야. 자, 그럼 얘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까 유도했던 공式중에 하나가 있죠. 합의 제곱에서 몇 번 빼요? xy 가운데 뭐 생겨? 얘만 만들고 싶어. 가운데 뭐 생기지? 2xy만 뺍니다. 2xy만 빼요. 근데 나 얘 알아. 얘 얼마야? x 더하기 y 얼마야? 2지? 2의 제곱 얼마? 4 빼기 xy는 얼마예요? 빼기 1 빼기 1 빼기 2니까 더하기 2 6 다른 방법도 많아요. 곱셈 공식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인수분해해서 풀려고 마음먹어서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합과 곱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99%가 그래. 합과 곱 내지는 차와 곱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외워주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외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면 편해요. 너는 무슨 날이냐? 왜 이렇게 졸려? 괜찮아? 잘 못 잤어요? 어제도 잘 잤지만 오늘도 자겠다. 뭐 이런 거. 예. 자, 필수의 8번 볼게요. 자, 필수의 8번 곱셈 공식 변형인데 주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나는 뭘 유도해낼 거냐면 합하고 곱을 유도해내야 돼. 자, 다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얼마? 3이라고 주어졌죠. x의 값은 얼마라고 주어졌죠? 0보다 큰 양수라고 주어졌지. 양수입니다. 양수. 자, 이렇게 양수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을 어떻게 구하냐. 방금 위에 했던 문제랑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변형을 시키기 전에 우리가 외워야 됐던 공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3이라고 주어진 형태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얼마야? 라고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렇게 분수의 형태는 특징이 하나 있죠. 자, 내가 일단 합의 형태를 쓸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을 뭔지 몰라. 합이 얼마인지 몰라.
합이 얼마인지 몰라. 난 얘를 K라고 생각을 해볼게. K. 근데 왼쪽으로 또 제곱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이라는 건 K 제곱이 되지. 맞지? 근데 전개를 해보자. 전개하면 X 제곱 가운데 뭐 생겨요? 더하기 2 X X분의 1 하면서 사라지니까 얼마 생겨? 얼마 생겨? 2 생기지. 맞지? 마지막은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죠. 얘가 지금 3이야. 맞지? 맞아? 얘만 3이죠 사실은. 얘는 그럼 얼마야? 얘가 3이거든. 2 더했어 얼마? 5예요 5. 근데 얘가 3이라는 생각을 했거든 사실은. 맞지? 맞지?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을 k라고 생각했는데 걔 전체를 제곱했더니 얘 전체의 값은 k 제곱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맞죠?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k라는 값은 x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5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루트 5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얘는 5인데 5가 k제곱이야. k는 양수니까 루트 5라고 생각할 수 있대.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보게 되면 잘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인수분해 할까? 인수분해 하지 말고 합과 곱의 형태를 바꿔야 돼요. 자, 합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에 몇 제곱? 아까 했던 거예요. 몇 제곱? 이게 세제곱이야. 몇 제곱 해야 돼? 일단 세제곱해. 빼기 3 x 곱하기 x분의 1 a 곱하기 b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들어가고 a 더하기 b 들어가야 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난 얘 값을 알아. 방금 알아냈어. 얼마라고 알아냈어? 루트 5라고 알아냈지. 루트 5, 루트 5, 루트 5 세 번 곱한대. 세 번 곱하면 웬 루트 5야? 5 루트 5예요. 얘는 5 루트 5 5 루트 5에서 얼마? 그냥 사라지 얘는 약분되니까. 맞지? 근데 얘 루트 5야. 뭐 곱해? 빼기 3 곱하지. 맞아요? 빼기 3 루트 5가 돼요. 몇 루트 5예요 그러면? 2 루트 5가 됩니다. 다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이런 분수의 형태면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요. 걔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거든? 하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 양쪽을 제곱을 하게 되면 x랑 x분의 1 전체 제곱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원래 알고 있던 3이라는 값의 형태를 가지면서 안쪽에가 이 ab가 아니라 x랑 x분의 1이기 때문에 2라고만 떨어져. 여기가 키포인트겠지. 근데 여기가 3이거든? 2랑 더했으니까 5가 돼야 돼. 근데 x가 양수니까 그냥 5가 아니라 루트 5라는 값을 얘가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합과 곱의 형태로만 바꿔줘야 돼. 합과 곱. 내가 알고 있는 건 합과 곱의 형태만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합의 세제곱 빼기 3 x 곱하기 x분의 1 다시 x 더하기 x 더하기 1 뒤에 써주고 값 대입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숫자 넣기,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지금 항등식이라는 거거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그게 지금 미적분 끝까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숫자를 어떻게 넣어야 왼쪽과 오른쪽 값이 서로 같아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빌드업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밑에 그럼 방금 위에 있던 문제가 이런 형태라면 아래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놓고 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하지. 자, 뭘로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뭘 구하라고 하는지 뒤에 이야기 있겠지만 뭐로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분수의 형태가 반드시 나타내야 되거든? 그치? 그럼 뭘로 나눠줘야 돼? 분수의 형태를 나타내고 싶어. 뭘로 나눠줘야지? x로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x로 나눠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x가 0이면 x로 나눌 수 있어 없어? x가 0이면 x로 나눌 수 없지. 그럼 진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넣어봐. 0 빼기 0 더하기 1은 0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x는 0일 수 없어. x는 0이 아니야. 0 넣어봤더니 1은 0 말이 안 되니까 x는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눠도 돼. 나누고 나면 x 빼기 3 더하기 x분의 1 빼기 3은 이항하면 3이죠.
맞아요? 빼기 3은 이항하면 3이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만 가지고 난 얘를 구할 건데 그냥 놓지 말고요. 그냥 놓지 말고 선생님 이거 제곱 양쪽 제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합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그래서 얘만 나타내고 싶으면 가운데 뭐 생기지? 2 생기지. 2 빼면 돼요. 근데 난 얘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3 더하면 제곱되니까 9 빼기 2니까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대표 문제 직접 다시 풀어보고요. 밑에 확인 체크 하나 둘 셋 넷 시작. 자 뒤에 보겠습니다. 자 곱셈공식 변형이고요. 문자가 3개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자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 A, B, B, C, CA의 합이 17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의 형태를 전부 다 전개를 해봅시다.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 전부 다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사실상 왼쪽 가장 맨 처음에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B 제곱 빼기 2BC C 제곱 나타나고요. 마지막 C 제곱에서 2CA 빼주고 A 제곱 더하는 건데 A 제곱 몇 개 있어? A 제곱 몇 개? 2개지. B 제곱도 2개고요. C 제곱도 2개예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여기 지금 보면 이 A 제곱, B 제곱, C 제곱 있고요. 가운데 A, B, B, C, CA가 2개씩 빠져 있거든. 맞지? 2로 묶여주게 되면 빼기 A, B, B, C, C, A를 빼라 이런 얘기가 되죠.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고? 얼마? 8이죠? 8이잖아. 8 A, B, B, C, CA는 네, 17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나는 얘만 구하고 싶어. 왜 얘만 구하고 싶냐면 얘는 알거든. 얘는 빼기 17이야. 또 단순한 이야기야. 얘는 빼기 17이야. 난 얘만 알고 싶어. 얘만 알고 싶어. 얘만 알고 싶으면 자 생각해봐. 얘 제곱하면요. 얘 왼쪽 오른쪽 제곱하잖아. 64라는 값은 얘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AB, BC, CA AB가 2개씩 생겨나요. 맞아요? 2AB, 2BC, ECA 이렇게 생겨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내가 왼쪽 오른쪽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BC, CA 라고 생겨나는 게 64야. 그지? 자 근데 얘가 A, B, B, C, C가 2개씩 있으니까 이만큼은 얘 2배 한 거. 2배 하면 얼마야? 34지. 맞아요? 34. 이만큼이 34거든? 난 얘만 알고 싶어. 얘만 알고 싶으면 34 빼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얼마야? 30이죠? 맞아요? 이만큼 30이야. 얘가 3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2배 한 거. 얘 2배 한 거가 34니까 넘겨버리면 얘만큼 30이라고요. 맞지? 맞지? 네. 아, 얘 30이구나. 얘는 빼기 17이구나. 30에서 17 뺐어. 얼마야? 13 곱하기 2 하면 돼. 자, 단순한 얘기인데 얘는 너무 많이 등장해. 정말 미친 듯이 등장해. 계속 등장하고요. 내신 문제에서 무조건 하나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 물어보냐? 여기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 A, B, B, C, CA 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면 자, 봐봐. 면체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너무 편해 이건. 한두 번 나오냐? 아니 절대로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문제에 그러니까 식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 그리고 도형의 활용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 두 문제 나와요. 중간고사야. 내년 중간고사야. 두 문제 나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여기 길을 A로 주고요. 여기 길이 B로 주고요. 여기 길을 C로 준대. 그래 놓고 이제 부피에 관련된 걸 묻는다거나 건널비가 얼마니까 뭘 묻는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보게 돼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건널비가
뭐 120이래. 그 이야기는 A, B, 밑면 A, B 몇 개 생겨? 위아래 몇 개? A, B 위아래 두 개. B, C 양옆으로 몇 개? 두 개. A, C 앞뒤로 두 개지. 그 건널비가 120이라는 얘기는 A 더하기 A, B, B, C, C, A를 더한 값의 두 배가 120이니까 얘는 60이란 얘기야. 얘는 60이란 얘기야. 자, 그리고 다시 대각선을 줘요. 대각선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생각해보자. 여기랑 여기에 의해서 피타로 풀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피타로 풀려야 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B야. 맞지? 이만큼 B지. 근데 여기도 다시 직각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피타가 성립하죠. 맞아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A랑 B에 의해서 대각선 이만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아요? 네. 여기만큼 C지? 이만큼 C잖아. 맞지? 예.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웬일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기 C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다시 피타를 쓰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는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을 더한 것에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얘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생겨나고요. 얘 제곱하면 저기 C제곱 생겨나는데 얘한테 루트를 씌운 값을 주게 돼 있어. 뭐라고 줄까? 뭐 예를 드는 거지. 예를 드는 거예요. 얘를 뭐 20이라고 줄게요. 되게 단순해. 얘를 20이라고 주면 양쪽 제곱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가 될까? 양쪽 제곱하니까 400 되겠지? 400 될 거 아니야. 그치? 400. 그러면 이놈을 전체 다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어. 왜? 이만큼 60이라고 알았지? 얘는 60이라고 알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00이라고 알았거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밑면의 길이, 아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4ABC를 구하라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A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4개 돌아가고요. B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C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 맞아? 너무 자주 나오는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면체로 활용하는 게 너무 좋거든.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문제로만 등장하진 않는 게 이게 애들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뚫어. 면체에서 구멍을 뚫어요. 이쪽, 뭐 이쪽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모서리를 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뚫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것부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인데, 자,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의 값을 구해 라고 주어져 있는데, 세제곱에 관련된 식은 너희가 알고 있는 건 곱셈 공식에 하나밖에 없어. 세제곱에 관련된 건 곱셈 공식에 하나밖에 없어. 문자가 3개고 세제곱에 관련된 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을 더한 것에다가 3ABC를 빼게 되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서 뭘 해야 돼? 그 다음 외웠어요? 뭐야? 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요. 여기 좀 주어진 조건이 봐봐. A제곱 B제곱 C제곱 나왔어. 나왔지? 맞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나왔어. 그치? A, B, C도 나왔어. 3개 나왔어. 그럼 뭐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돼. A, B, B, C, CA의 값에 합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 6이라고 주어져 있지. 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생기는데 A, B, B, C, C가 몇 개씩 생겨? 예,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에 몇 개씩 생겨? 방금 했어요. 몇 개? 왼쪽, 오른쪽 제곱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면 A, B, B, C, C에 몇 개 생겨? 2개씩 생기지. 맞아요? 2개씩 생겨요. 나 그럼 얘 제곱에서 뭐 뺄 거냐? 그냥 얘 뺄 거야.
빼기 6 할 거야 그냥. A제곱 B제곱 C제곱 없앨 거라는 얘기야. 그럼 뭐 생기는 거야? 4 빼기 6이니까 4 빼기 6이니까 빼기 2인데 얘가 2 A, B, B, C, C라는 얘기지. 맞아요? 날력 2로 약분해. 얘 얼마야? 그럼 빼기 1이지. 이만큼 빼기 1이야. 나머지는 값 다 알아 몰라. 주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3ABC만 넘기면 돼. 됐어요? 주어진 조건식이 여러 가지만 있는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할 필요 없어. 대부분 다 이거야. 얘랑 얘만 가지고 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공식을 알아야 얘랑 얘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합과 곱. 됐죠? 다시 위에 문제 볼게요. 위에 문제를 보면은 위에 있는 문제는 얘를 변형하게 돼 있거든? 이 식의 변형,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이거 변형하는 거 식 써줬죠? 2분의 1로 시작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야. 자,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1로 시작하고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으로 들어가는데, 자 봐봐. 여기 지금 A제곱 한 3개겠지? 여기도 A제곱 3개거든? 반띵하면 A제곱 1개다. 맞죠? 반띵하면 A제곱 1개겠지.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또 반띵하면 다 1개씩 생겨. A제곱, B제곱, C제곱 1개씩 생기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가운데 빼기 2AB 생기지. 반띵하면 빼기 AB겠지. 가운데 빼기 2AB는 반띵하면 빼기 AB일 거 아니야. 얘도 반띵하면 빼기 BC, 얘도 반띵하면 빼기 CA. 그러니까 이 식은 얘가 그냥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식인 거야 그냥. 변형시켰어.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나 A 빼기 B를 뭐라고 줬냐면 4 빼기 루트 2라고 줬지. 얘가 4 빼기 루트 2래. 제곱해봤자 그냥 4 빼기 루트 2야 얘는. 제곱하면 뭐 16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됐죠? B 빼기 C는 얼마로 줬어요? 4 더하기 루트 2라고 줬지. 난 얘 알아볼라 근데 10 빼기 A 몰라. 모르는데 생각해봐. 얘랑 얘를 그냥 더해. 얼마야? A 빼기 B 더하기 B 빼기 C 더하면 뭐지? A 빼기 C지. 맞아요? A 빼기 B랑 B 빼기 C를 더하면 사라지고 A 빼기 C잖아. A에서 C 빼래. 그랬더니 저거 더한 거거든. 4 빼기 루트 2, 4 더하기 루트 2 더하면 이거 얼마야? 8이죠? A에서 C 빼면 8이래. A에서 C 빼면 8이거든? C 빼기 A는 그냥 빼기 8이겠지만 의미가 없는 게 제곱할 거야. A 빼기 C나 C 빼기 A는 어차피 제곱할 거야 이거. 그지? 값 알았고요. 값 알았고요. 값 알아요. 대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변형할 줄 알아야 돼. 이만큼. 근데 왜 이게 자주 나올까? 자주 나와 이것도. 생각해봐. 이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제곱해서 0 되는 값 뭐야? 서로 어떤 값 써야 돼? 얘가 0이래. 만약 이만큼 0이야. 그럼 얼마야? 얘 0보다 작은 값 가질 수 있어요? 없지. 없잖아. 얘는 0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C랑 같아야 되고 C랑 A랑 같아야 돼. 그럼 A, B, C를 변으로 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A랑 B랑 C를 A, B, C를 변으로 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정삼각형이어야 돼.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와요. 이거 너무 흔해. 내신에서 많이 써먹었어. 이 지역에서도 이미 한 4, 5년 전쯤에 써먹은 이야기예요. 잘 안 나와요. 이건 잘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봐도 돼. 이미 많이 써먹어서. 됐죠? 문제지에서는 나와요. 내신에서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자, 10번째까지 하고 30, 31. 여러분, 대표 문제는 제가 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야. 시작. 자, 이제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 하나.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도형의 활용.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문제인데, 자, 볼게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빨리 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 연산하고 있으면 안 돼. 자, 이 상자의 건널비가 90이다. 건널비가 90이다. 직육면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가 아니라 대충 직육면체처럼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충 그리고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가 A, 얘가 B, 얘가 C. 아까도 말을 했지만 건널비가 90이라는 건 A, B 위아래 두 개, 맞지? BC 양옆으로 두 개, CA 앞뒤로 두 개.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두 개씩 이렇게 있을 때 이 값이 90이라고 줘져 있어요. 그리고 모서리의 합이 48. 모서리의 합. 자, 봐봐. A 돌아가면 몇 개 생겨? 몇 개 생겨, A?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지. B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 몇 개 생겨? 네 개 생겨. C도 돌아가면 몇 개 생겨? 네 개 생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C랑 더한 값은 4로 나눴을 때 12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아까도 했지만 여기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라는 것은 얘 길이라는 것은 아까 했죠? 루트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루트. 이건 아까 증명하듯이 했으니까 얘는 알고 있어야 돼. 대각선. 근데 여러분 대각선이라는 얘기가 원래 너희들 오각형에서 대각선은 얘를 오각형이 대각선이라고 말을 하지. 얘를 대각선이라고 말을 하지. 근데 정확한 의미는 대각선은 원래 또 다른 면과 면과 면이 달라야 돼 원래는. 그래서 이어진 걸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평면에서도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얘도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정확한 대각선의 의미는 면과 면이 다른 꼭지점과 꼭지점 연결해서 생기는 게 대각선인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난 얘 값이 뭔지 모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이 뭔지 모르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 값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 안쪽에 넣어버리면 그만이잖아. 대각선의 길이는. 그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고 싶어. 근데 얘가 나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얼마예요? 12지. 맞아?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A제곱, B제곱, C제곱 생기고요. A, B, B, C, C가 두 개씩 생기지. 맞아? 아, 나 요놈의 제곱에서 얘 빼버리면 이거의 제곱에서 얘 빼버리면 얘 생기는 거 맞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맞아요? 제곱하면 얼마야? 12제곱? 12의 제곱. 12의 제곱. 12. 144. 24랑 120. 144 맞지? 맞아요? 144. 144에서 뭐 뺄 거야? 90 뺄 거야. 그럼 얼마야? 54. 끝. 루트 54. 물론 6, 9, 54니까 3루트 6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흔할 빠져서 안 나와요. 흔할 빠져서 안 나오고 좀 밑으로 가봅시다. 32번. 32번은 정말 쉬운 학교. 뭐 가정부 같다거나 가정부도 요즘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쉽다고 말하기 힘든데 가자고도 이번 어려워졌고 잘 안 나옵니다 이것도.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 원의 둘레의 길이가 28짜리 직사각형이 내접한다. 둘레의 길이가 28이래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5예요. 자, 이렇게 원 잡아주고 직사각형 잡아주고요.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지름은 얼마야? 지름 얼마? 이거 10이죠. 근데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직각이면서 이만큼 x로 잡아주면 생각해보자. 전체 둘레의 길이가 28이면 얘랑 얘만 더하면 얼마란 얘기야? 두 개만 더했으니까 14지. 그럼 여기는 14 빼기 x 되겠지. 얘랑 얘랑 더해서 14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직각이야. 뭐 생각해? 무슨 할아버지? 피타 할아버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랑 얘의 제곱은 얼마? 10의 제곱이다. 됐죠? 그럼 x값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x값을 구할 수 있으면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등장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등장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는 2021인가 20인가 그때 그 교육청 기출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게 많아요. 등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얘예요, 사실은. 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 건널비 다시 100 이라고 주어졌어요. 건널비가 100이라는 건 A 잡고 B 잡고 C 잡았을 때 AB, BC, CA 두 개씩 더한 값이 얼마? 건널비 100이란 얘기지. 100이란 얘기야. 맞죠? 예, 100이에요. 다시 하나의 조건 더 나왔어요.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 BGD거든? BGD예요. 맞아요? 자, 다시 이거 그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BGD는 얘랑 얘인데, 자, A, B, C로 잡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A, 얘가 B면 얘가 B지. 맞아? 얘가 B, 여기 C면 생각해봐. 여기가 C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도 C고 여기도 C니까. 그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다시 직각 잡아주고요. 피타를 생각하면 루트 C제곱 더하기 A제곱 되겠지. 맞지? 됐어요? 그럼 얘랑 얘 이용해야 되니까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겠지.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A랑 B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건데, 제곱들의 합이래. 제곱들의 합이래. 맞지? 제곱들의 합이야. 맞아요? 맞죠? 제곱해서 하면 A제곱 2개 나타나고 C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야. 그러니까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이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제곱들의 합 138 이렇게 주어졌죠. 나눌게요. 나누면 얼마냐? 69인가요? 69. 69가 됐어요. 얘가 69래.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모든 모서리의 길이. A 몇 개 생겨 그러면? A 몇 개? 4개. B도 4개. C도 4개지. 맞아요? 내가 구하라고 하는 갑자기 이렇게 구하래. 얘를 구하래. 얘는 뭐야? 라고 줘줬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뭔지 몰라도 얘를 K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곱해서 뭐 해버리면, 얘 빼버린다면 얘 값이 나타나야 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봐봐. 얘가 69야. 얘는 100이야. 얘랑 얘 더하면, 얘랑 얘 그냥 더해버리면 얘지. 맞아요? 얘 제곱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아요? 얘랑 얘 더해버리면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는 얘 제곱 나타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근데 여기 봐봐. 169야. 169는 무엇의 제곱이지? 13의 제곱이야. 얘가 뭐란 얘기야? 13이란 얘기야. 그냥 얘가 그냥 넣으면 돼. 됐나요? 곱셈공식의 활용입니다. 활용인데 얘는 무조건 도형의 활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도형의 활용. 됐죠? 네, 풀어요. 시작. 이거 하고 과제를 좀 드릴 거예요. RPM도 보니까 이것도 한 장인가 밖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과제를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